오늘 뉴스탑10이 선정한 1위입니다. 살 길은 막지 말라는 민초들.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를 관광업계와 함께 했습니다. 이 경제보복의 탈출구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언급한 건데요.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아주 매우 높고 또 직접적인 소비자들이 활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도 관광을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국내 관광은 더욱 활발하게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과 갈등이 벌어지면서 관광 산업이 더 어려움을 겪진 않을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한국 관광 산업으로서는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자리 앞에서 관광업계 사람들의 반응은 참 냉담했습니다. 정치권이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쓴소리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우리 대표님도 휴가를 못 가셨죠. 대통령께서도 정말 현안이 많이 복잡해서 휴가를 안 가신다 그러는데 사실 대통령이 어느 관광지에 가서 한번 들러주시면은 그게 히스토리가 돼서 관광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안 가시고 이러니까 관광 활성화가, 국내 관광 활성화가 더욱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인간 교류는 양쪽의 교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 지금 민간 교류를 정치적 외교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지를 하고 안 가겠다고 그러고 청소년 교류를 막고 관광업계, 여행업계 수장들의 말은 그러니까 뭐 제목 그대로예요, 저기.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도 이 민간 교류는 여행 같은 건 좀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뭐 매수도 지금 아주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관광업계가 가장 큰 손님들 중에 두 축이 중국 관광객하고 일본 관광객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여행 가지 않는 어떤 지역 풍조가 좀 생기면 그러면 뭐 그 일본으로 여행 가는 분들이 일본에 안 가고 뭐 국내 휴가지로 가는 뭐 그런 장점은 있을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일본에서도 혐한이라고 하죠. 우리는 반일이라고 하고 혐한 기류가 불면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오는 걸 좀 꺼려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한국 관광객들은 타격이 좀 크다 이걸 걱정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어제 이 중구에서 한 4시간 동안 해프닝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 예. 보이콧. 중구에는 명동이 있습니다. 명동은 일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그런 운동을 뭐 짧은 시간이나마 주도했던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이 여행업계에서 민주당, 여당 지도부에 좀 굉장히 쓴소리를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정대 국장, 이게 외교부도 지난번부터 뭐 도쿄올림픽 보이콧부터 해서 최재성 의원은 이 도쿄 여행을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검토도 해야 된다라는 발언도 했는데 외교부에서도 약간 이것과 동조되는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지금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필요하면은 일본 방문 관련 여행 경보를 발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일본의 여행을 자제한다 하는 거는 뭐 또는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다 이런 불매운동 이런 건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요. 국가가 이거 정부가 그거를 이렇게 권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자그마한 사건을 계속적으로 확전하는 거거든요. 일본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한국과 협상이 안 되니까 결국 경제 보복으로 나와서 이걸 확전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우리가 비판하면서 우리는 다시 추가적으로 이걸 관광업 또는 무역 여기까지 계속적으로 확전을 시킨다면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쪽에 놔두도록 하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는 게 인바운드하고 아웃바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인들이 많이 오기만 바라고 우리가 안 나가자. 이게 과연 가능한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설령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관광회사가 거기에 다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물론 일본이 조금 더 경제적 이득을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손해보는 것은 여전히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일들을 적극 권장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화면 보시면 이렇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오늘 오전에 최고위를 관광업계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대통령도 휴가 안 갔는데 어떻게 국내 관광 활성화가 말이 되냐. 그리고 정치권 민간 교류.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알아서 하는데 민간 교류까지 막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강순애 대변인. 네. 어제부터 저희가 계속 아까 얘기했던 중구청의 그 이제 노 재팬 깃발과 네. 이렇게 좀 애국심이 너무 열정이 가득하면 정치권이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좀 엇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어제부터 참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냉정하게 좀 사태를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국민과 시민들의 영역으로 남겨놔야 할 게 있고, 그리고 정치권이 뭔가 공감을 표할 때도 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권에서 내는 메시지는 분명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물밑에서 협상하는 게 따로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낼 때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 목표점을 어디에다 놓을 것이냐. 우리가 일본이랑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을 하고 평생 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갈등이 풀리고 그리고 이웃으로 살게 될 텐데 다만 그때 갔을 때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단계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민과 시민의 영역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정치권의 영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이게 좀 잘 나눠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여론에 편승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과열되고 있는 움직임에 민주당 내에서도 좀 자제의 목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임진왜란이 벌어졌던 1592년 임진년이 아니고요. 2019년입니다. 그리고 중구청은 조선의 관군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서실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권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초반에 흥분해가지고 막 주먹 휘둘리다가 두드려 맞아요. 차분하고 신중하게 이 일을 봐야 되지.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반일과 반아베는 좀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 교수가 이제 저희 신동아에 보내온 글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일본의 극우 정권과 한국의 좌파 정권의 싸움으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에 있는 양국 기업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그런 형국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불화수소 수출하는 일본 기업 자체가 무슨 뭘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은요, 우리나라에 이제 연간 한 20조 원 이상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는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수출 문제라든지 이것이 장기화되면 결국은 일본 20조 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꽤 큰 돈입니다. 일본도 상당히 지금 민간에서 피해를 볼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중구청에서 지금 가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관에서 너무나 이 소위 말하는 관제 민족주의를 너무 이걸 그냥 이끌어가는 너무 상징적인 그런 행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한국 국민 전체와 일본 국민 전체의 어떤 싸움으로 몰아가는 듯한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제의 목소리는 사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나와서요. 여전히 하정대 국장, 여전히 조국 전 수석은 일본어로 SNS를 하면서 이제 이순신 정신 의변 독립군 얘기했고 신흥무관학교라든지 아니면 제2의 독립운동 발언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줄어들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조국 전 민정수석도 그런데 이순신 장군 얘기 많이 하고 그다음에 거북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의병, 독립군 이런 오늘도 임진왜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가 3대 대첩이 행주 대첩,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그다음에 진주 대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투지로 이긴 게 아니에요. 예.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육지하고 달리 거북선의 전투력은 일본의 군함보다 배나 더 셌다. 당시에 거북선의 총통은 있잖아요. 사정거리가 1km로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들이 갖고 있던 조총 200m보다 5배 거리예요. 예. 그리고 거리를 잘 맞춰가지고 도망가듯 하다가 쏘았기 때문에 기술력에서 월등했던 거고 그런 것들을 잘 지형지물 즉 물길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안선을 잘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예. 행주 대첩 같은 거 무슨 행주 치마에서 돌 날라서 이긴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우리의 화차 기술이 일본보다 월등히 유리했기 때문에 화차에서 한꺼번에 많은 산탄을 마치 비오듯 쏟아 부었기 때문에 3만 명의 일군이 올라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의만 갖고 한 게 아니라 치밀한 준비가 그렇죠. 있었다. 치밀한 준비와 기술력에서 이겼던 거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마치 신립 장군처럼 탕금대 앞에서 화살만 가지고 조총 200m 쏘는데 70m 나가는 화살 가지고 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날 하루 만에 3만 명 군사 앞에서 8천 명이 몇 시간 안에 다 죽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스스로 자강하고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의지만 가지고 전혀 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제 관련해서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실시간 댓글인데요. 일본인들 받지 말라고 국민들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수 경제를 위해선 일본인들의 관광까지는 막지 말아야 된다. 뭐 관광업계 회장들의 말과 비슷합니다. 또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로 관광 오는 일본인들 특사 대접을 해야 그러니까 일본 관광객과 시민들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또 있습니까? 예. 지금 일본 오는 관광객들은 한국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못 박을 필요는 없다. 아군이 적군이 되면 더 힘들다. 민간 내로는 좀 구별하고 막지 말라는 이 세 가지 댓글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 길은 막지 말라는 여행업계의 항변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오랜만에 여의도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봅니다.